안녕하십니까, 박종규 교사입니다. 자, 2025년 1회 기사 산업기사 시험이 한 30일 좀 이내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일 정도 남았는데 이 30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합격이 좌우가 되니까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년 이제 필기 총평입니다. 뭐 많은 아마 리뷰를 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CBT 시험이 이제 100%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별로, 그다음에 날짜별로 모든 문제가 다 이제 다 랜덤하게 다르게 출제가 되죠. 그래서 그 아무래도 사람 그 별로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는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들이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 시험을 보면 기출 문제하고 이제 기출 응용, 여기서 이제 기출 문제라고 하는 건 기존의 기출 문제하고 문제와 답이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 형태를 우리가 기출 문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기출 문제 응용이라고 하는 건 기출 문제이긴 하지만 문제와 보기를 좀 변형한 거, 한 스텝 정도 변형을 해서 약간 좀 그 헷갈릴 정도. 만약에 개념이 좀 정확하게 서지 않으신 분들은 좀 틀릴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두 형식이 약 한 16문제 정도 됩니다. 16문제. 그래서 뭐 뭐 문제 수가 작은 건 아니죠. 거의 16문제면 이제 80점 정도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걸 뭐 다 맞춘다면 가장 좋은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출 문제를 베이스로 요 정도가 출제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새로운 문제, 완전하게 새로운 문제라거나 아니면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한 번 꼬은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꼬아서 출제하는 문제들이 두 문제에서 약 한 네 문제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네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약간의 그 좀 문제들, 어떻게 보면 뭐 완전히 새로운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번, 두 번을 막 꽈놔서 굉장히 좀 어렵게 만들어 놓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맞추기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 기출 문제에 최대한 집중을 하셔서 기출 문제를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뭐 난이도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난이도의 개념을 봤을 때는 약 한 40% 정도대의 합격률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약 한 40에서 50%요 사이에서 합격자가 이제 배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부가 좀 안 되셨거나 개념 정리가 좀 잘 안 되신 분들은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40% 안에 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기출 문제다. 기출 문제를 기존처럼 문제와 답을 반복 암기하는 건 이제는 좀 합격하기가 좀 어렵다. 물론 그 뭐 전공자분들이라거나 현재 하고 업무를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그 이슈에 조금 익숙할 수 있으시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쉬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최대한 문제와 답보다는 문제, 답, 그다음에 해설 아니면 뭐 별도의 강의를 들으셔서 이론을 좀 집중적으로 좀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2025년도 이런 스타일, 이런 그 패턴은 뭐 동일하게 갈 것 같으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만약에 뭐 2회, 3회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관점을 좀 유의하셔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시험은 어쨌든 2월 4일부터 7일까지 이제 시험 접수를 하고요. 뭐 알고 계시겠지만 시험은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총 3주를 시험 봅니다. 3주. 3주를 시험을 봐서 전국에 이제 10개의 CBT 시험장이 있어요. 그래서 CBT 시험장에서 내가 날짜와 장소를 선택을 해서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같은 경우는 10시부터 시험을 보고요. 산업기사는 10시, 오후에 1시 반부터 보니까 뭐 가끔 이 두 개를 다 보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왜냐면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빠르게 선택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내가 원하는 날짜와 장소는 누구나 다 원하는 날짜와 장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경쟁률이 심합니다. 왜냐면 이 시험장의 그 컴퓨터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날짜와 시간이 딱 차면 이제 더 이상 접수가 안 되는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작년 패턴을 보면요. 작년 패턴을 보면 왜냐 이게 이제 시험 초반이다. 여기가 시험제 중반이고 시험제 말이면 시험 초반보다는 여기 중반과 말에 그래도 시험 응시자가 많이 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이게 뒤로 좀 내가 접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뭐 이 필기 접수가 정보통신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과목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뭐 물론 이 뒤로 볼수록 좋기는 하지만 내가 만약에 기출문제 풀이를 계속 해봤을 때 한 75점 이상 계속 꾸준하게 나온다. 한 뭐 5개 미만으로 틀린다. 4개에서 5개 미만으로 틀린다 그러면 자신 있게 앞쪽에 시험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합격을 하면 뒤에 뭐가 좋아지냐면 이제 실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좀 75점 이상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자신 있게 앞쪽에 접수를 하셔서 꼭 시험을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근데 한 50점에서 60점 사이 기출문제를 풀었는데 계속 이 정도 나온다 그러시면 조금 서둘러서 좀 뒤쪽에 시험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뒤쪽은 경쟁률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접수하거나 아니면 좀 내가 원하는 장소 조금 좀 멀리서 시험을 보시거나 좀 이렇게 하시면 그래도 뒤에 접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거를 좀 유념하셔서 내가 어디에 좀 포커스가 돼 있는지를 좀 보시고 시험 접수를 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뭐 어떻게 하나 어쨌든 이 부분은 어쨌든 요령이니까요. 요령이. 근데 작년 제가 이제 시험을 보는 분들하고 봤을 때는 이런 패턴으로 하셔서 좀 어느 정도 점수가 되시는 분들은 빨리 시험을 보셔서 실기를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 점수대 분들은 좀 뒤에 시험을 보시고요. 아니면 어쨌든 시험 기간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목표는 이제 60점이니까요. 60점을 넘을 수 있도록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0일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개념 이해가 가장 중요하고요. 개념 이해. 그다음에 기출 문제 풀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기출 문제 풀이에서 내가 틀리는 문제를 선택을 잘 골라서 틀린 문제만 반복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시험을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틀린 문제만 계속 틀립니다. 내가 이제 물론 이제 5과목이 있습니다. 5과목 중에 이 전략적으로 좀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 과목, 그리고 전략적으로 전략적이라보다는 내가 조금 어려운 과목, 이런 부분들이 좀 구분이 가능은 한데, 그래서 구분을 해서 내가 시험이 좀 높은 것들보다는 향후에는 내가 좀 시험 점수가 좀 낮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맞춰서 시험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시험 점수가 이렇게 좀 평탄하게 나오는 게, 고득점과 저득점 차이가 많이 나면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평탄하게 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을 보셔서 잘하는 과목과 못하는 과목 중에 약간 좀 떨어지는 과목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다. 그리고 오답만 별도로 한번 쭉 정리를 하셔서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쨌든 2019년부터요, 2024년까지 하면 6년입니다. 6년. 자, 6년치 총 문제를 다 모으면 18회분 정도 된다. 1년에 3번 시험을 보니까. 시험을 보실 때 그 연도별로 보지 마시고요. 과목별로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과목별로.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제가 75점이라고 하는 건 과목별로 시험을 봤을 때 이 6개년치 중에 거의 90% 이상이 75점이 나와야 내가 그 과목에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과목별로 쭉 봐보시면 앞 문제, 뒷 문제, 그다음에 연도별로 유사한 문제들, 그리고 예전에는 기출 문제가 동일하게 나오는 유형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맞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뒤로 갈수록 그런 형태들이 좀 많이 좀 빠진 부분들이 있으니까 과목별로 시험을 봐서 약 75점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좀 꼭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시점에서 이 개념 이해는 제가 이제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1월 말 정도까지는 개념 정리가 다 그래도 끝나고 이제 2월부터는 이 기출 문제에만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기출 문제에만 지금 다시 개념 정리를 하셔서 시험 볼 때까지 또 기출 문제를 본다는 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1월까지 개념 정리가 완료됐다는 가정하에 2월부터는 이 과목별로 이 시험 문제를 쭉 인쇄를 하셔서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우리 구글링을 해보시면 CBT 사이트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CBT 사이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문제를 좀 뽑아내든가 아니면 이런 교재 같은 걸 좀 찾아서 사셔서 기출 문제만 별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꼭 보는 거를 시험을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과목별로 시험을 보시는 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시험을 봐서 내가 좀 틀리는 문제들은 잘 뽑아 보시면 이상하게 이게 반복적으로 틀립니다. 내가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꽈놓으면 반복적으로 틀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만 별도로 좀 노트 정리하셔서 한 번씩 요게 틀린 문제를 개념 이해에 가서 한 번 더 개념을 좀 잡고 시험을 보시는 거를 좀 꼭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잘 서지 않으시면 뭐 교재도 좋고 요즘에 뭐 유튜브 같은 거 워낙 잘 돼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한 번씩 더 구글링을 하셔서 좀 내가 그 틀린 문제들을 좀 이해를 좀 하시는 요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틀린 문제만 반복적으로 틀린 형태가 많으니까 요 오답을 좀 조금씩 뽑아서 좀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월 초부터 어쨌든 시험이 3월 이제 9일까지니까 이제 물론 토요일, 일요일은 시험을 안 봅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5일, 일주일에 5일 시험을 보는데 하루에 최소한 3시간 이상, 한 달 정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하루에 최소한 3시간 이상을 투자하셔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한 번에 끝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기를 끝내고 필기 시험을 봤으면 어쨌든 필기 시험을 딱 보면 내가 접수를 딱 누르면 거기에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꼭 보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과목별로 뭐 60, 65, 50, 55 물론 이제 과목별로 40점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한 과목이 40점이라도 안 되면 꽈락입니다. 그건 이제 탈락이 되는 건데 어쨌든 그 과목별로 쭉 점수가 나오니까 과목별로 쭉 점수를 보시고 여기에 총점이 나옵니다. 총점. 그래서 총점이 60점이 넘고 과목별로 40점이 이하가 없다면 이제 합격이 된 거니까 내가 이 시점에 합격이 됐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실기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실기는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좀 높기 때문에 높다기보다는 암기를 해서 써야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 개념에서 잘 정리가 되신 분들은 실기까지 조금 더 쉽지만 필기를 기출문제에서 좀 정리하신 분들은 요 실기를 위해서 개념 정리를 한 번 더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에 끝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한 달 동안 좀 내가 목표를 세우셨으면 하루에 3시간 이상 꼭 투자를 하셔서 기출문제 18회분을 하루에 뭐 한 회가 됐든 2회가 됐든 회차가 아니고요. 과목별로 이렇게 쭉 놓으셔서 회차별로 한 회, 2회, 3회 그러니까 과목별로 보시니까 최소한 2회에서 3회 이상은 하루에 쭉 보셔서 내가 틀리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꼭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내가 이제 3일 전에는 이 정리된 거 오답 문제라든가 내가 틀린 문제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좀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문제가 16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가 4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4문제는 무엇이 나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출제자분들이 그리고 기존에
이제 CBT 시험을 이제 만들어 놓은 그 문제에서 랜덤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16문제는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라는 거. 물론 여기서 6년치, 제가 보기에는 이 6년 정도면 자, 충분합니다. 6년. 근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왜냐면 22년부터 이제 과목이 변경이 됐죠. 그래서 22년 이전에는 전자회로라는 게 있었는데, 디지털 전자회로. 근데 22년 이후부터는 디지털 전자회로라는 부분이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19년, 그러니까 19, 20, 21년에는 전자회로 부분은 보지 마시고 이제 나머지 부분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2년부터 이제 새롭게 생긴 게 이제 운용이죠. 운용입니다. 운용. 정보 시스템 운용 부분이 하나가 추가됐는데, 운용 부분이라는 게 뭐예요? 네트워크, 이론, 그다음에 정보통신 기기, 정보 이론, 이런 것들이 다 운용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머지 부분들을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운용 부분들도 중복되는 문제들이 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그리고 기출문제, 22년 이후 기출문제, 그 다음에 24년에 CBT가 복원된 문제들을 좀, 이런 교재들 같은 걸 좀 활용을 하셔서 꼭 좀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르는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는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는 문제. 그래서 과목별로 시험을 봤을 때 점수가 이렇게 유사하게 나와야지, 이렇게 삐딱삐딱 점수가 높았다 낮았다. 과목별로 시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높았다 낮았다 이렇게 나왔다는 건 조금 이론 정리가 잘 안 됐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 내가 너무 모르는 것만 막 파지 마시고, 약간 틀린 문제들, 그리고 아는 문제 중에 자꾸 틀리는 문제들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쨌든 기출문제, 우리가 이제 16문제이기 때문에 80%입니다. 그래서 80%가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됩니다. 근데 동일하게 문제와 답이 동일하게 절대로 출제되는 비율들이 낮아졌다. 대신 기출문제를 문제와 보기를 좀 바꾼다거나, 다시요, 보기의 순서를 바꾼다거나, 보기의 내용을 한 뎁스 꼬아서 낸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잘 내가 찾을 수 있도록 공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2월 초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한 달이 안 남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2월 초부터는 기출 문제를 잘 활용을 하셔서 연도별로 보지 마시고 과목별로 쭉 해서 공부를 하셔라. 근데 제가 제안 드리는 건 이 6년치지만, 내가 6년이 너무 많다 싶으시면요, 3년 줄이셔도 됩니다. 3년으로. 근데 대신 3년으로 줄이는 대신 이 개념 이해를 같이 꼭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너무 과거의 문제들은 뭐 이제 그 중복된 문제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너무 좀 지엽적인 문제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때 문제를 물으면 더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은 3년, 최대한은 6년까지 이런 기출 문제만 정리하셔서 꼭 시험을 보시고 과목별로 보셔서 오답만 쭉 한번 정리하셔서 시험을 보시기 전까지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거 다시요. 2월부터 3월까지는 하루에 최소한 3시간 이상입니다. 3시간. 물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뭐예요? 점심시간 잠깐 업무 하시면서도 조금 한 번씩 보시고, 그다음에 학생분들은 하루에 이제 더 많은 시간을 가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왜냐면 이 필기를 잘 정리해 놓으시면 나중에 실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필기 75점씩 막 자신 있어. 이래도 75점씩 만약에 나오신다 그러면요, 좀 더 이론을 그 기간 동안 더 공부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실기를 하실 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기준을 가지시고 좀 잘 마무리를 하셔서 올해 꼭 이겁니다. 한 번에 끝. 한 번에 끝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은 이 자격 시험은 이게 기준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60점이 넘으면 합격이고 60점이 안 되면 이제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그 60점의 커트라인을 그 리밋을 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100점을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61점을 맞는 게 제가 보기엔 훨씬 더 중요합니다. 100점을 맞아서 뭐 모든 걸 다 안다는 거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효율적으로 60점 근처에서 합격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하루라도 쉬지 않고 꾸준하게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말씀드린 요 제안대로 꼭 잘 정리하셔서 한 달 잘 마무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